자영업 위기 속에 지역민 고용 창출과 수익 증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체 기업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기업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를 통한 자립 기반 구축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지역 대표 수산물인 파래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불황으로 소비가 줄어 가격마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민들이 울상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피해 사실을 73년 만에 인정한 것입니다. 여수시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세계섬 박람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설문조사 결과 섬 박람회 개최 장소로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자영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소규모 공동체 기업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시 봉강면의 신촌 마을입니다. 지난 2014년 주민 5명이 모여 마을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전략농산물로 참나무 원목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해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곳 마을기업은 시골 노령층의 일자리도 늘리고 수익도 올리면서 행안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은 여전한 고민입니다. 지역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처음에 마을기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되는데요. 수익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광양의 또 다른 사회적 기업. 이곳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수기를 만듭니다. 8명의 직원 대부분이 퇴직자나 취약계층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있지만 규모가 큰 기업들과 원가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광양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은 모두 62곳. 민간 네트워크가 구성됐지만 자립기반 구축은 공통의 과제입니다. 제품을 생산하에도 마케팅 판로가 가장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래서 이런 거를 저희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각자의 장점들을 보완하고 힘을 합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광양 지역의 소상공인 매장은 11,000여 개에 이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이 자영업 위기 속에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섬 박람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시민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81.5%가 세계 섬 박람회 개최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람회 개최 장소로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이 개최 시기는 여수공연륙연도교가 준공되는 2026년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여수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섬 박람회 개최에 따른 긍정적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권 제2통합청사가 공모 절차 없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동부지역본부를 비롯해 도 산하기관의 동부지원과 지소, 그리고 도청 내 한 개국을 추가로 수용하는 통합청사를 구상하고 있으며 근무 인력은 300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유치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모를 거치지 않고 내년 초 통합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청사 건립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올여름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21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7월과 8월 폭염으로 고수온이 지속돼 도내 7개 시군 550여 호가에서 어패류 등 5,410만 마리가 폐사해 피해액이 471억 원에 이른다며 최근 정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사에서 복구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피해 복구액은 339개 호가에 국비와 도시 군비, 자부담 등 210억 원이며 전남도는 긴급 피해 복구를 위해 도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겨울철 대표 수산물인 파래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소비량이 크게 줄어 어민들은 채취조차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의 작은 어촌, 캄캄한 새벽 파래 채취를 나가는 선박이 시동을 겁니다. 물살을 가르고 10분 정도 달려나가자
넓은 파래 양식장이 나타납니다. 갈퀴를 이용해 양식 그물을 끌어올리자 그물에서 자라난 짙푸른 빛깔의 파래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전체로 해가지고 한 50헥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00톤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 대표 수산물인 파래는 11월부터 3월이 제철. 하지만 올해는 추위가 늦게 찾아온 탓에 한 달 늦게 채취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지만 정작 어민들은 울상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채취가 시작돼 밀려드는 주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할 시기지만 오늘 들어온 주문도 단 한 건뿐입니다. 소비가 없다 보니 단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앞으로 점점 가격이 오른다고 하지만 예년보다는 못할 전망입니다. 작년에는 지금 현재 12월 달에는 9만 원씩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상을 볼 때는 많이 가봤자 한 7만 원 선, 6만 원 선 이 정도 아마 가격이 형성이 될 걸로. 수지가 맞지 않다 보니 채취 자체를 포기한 어민들도 많아 부두에는 텅 빈 배들만 묶여 있습니다. 불황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 속에 판로를 구축하는 일이 어민들의 또 다른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논타작물 재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수렴해 헥타르당 평균 지원 단가 인상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이번 건의는 최근 쌀값이 8kg당 19만 3천 원을 웃돌고 있지만 올해 논타작물 재배지 일부에서는 폭염과 호우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남도는 쌀값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논타작물 지원 사업비를 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24%가량 인상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광복 이후 73년, 재판을 시작한 지 무려 19년 만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일제 피해자 만세! 네! 대한민국 사법부 만세! 대법원이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940년대 말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근로정신대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가 강제노역해야 했던 피해 사실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1인당 1억 2천만 원씩을 손해배상하라고 한 항소심을 인용해 판결했습니다. 한 달 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할머니들이 13살 때 일본 나고야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하고 해방이 되고 나서야 돌아온 1945년 이후 73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일본에서 재판을 제기한 1999년도부터로는 19년 만에, 한국에서 재판을 시작한 지는 만 6년 만입니다. 그동안 겪은 모진 세월에 만감이 교차하는지 재판에 유일하게 참석한 김성주 할머니는 오열했습니다. 손가락이 잘라져 그래 내 피는 쏟아지지 얼마나 서러운지 왕호 우리를 엄마였고 내가 어디로 일본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추가로 제기된 2차와 3차 소송이 광주에서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한 뒤에도 고통 속에 숨죽이며 살아왔던 13살, 14살 소녀들은 73년이 지나서야 눈물을 닦을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덤프트럭 운전사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8일 만에 사용자 측과 교섭을 타결했습니다. 건설노조 광주 전남 건설기계지부 여수주회는 어제 여수 덤프 운송사 협의회와 8시간 노동시간 보장과 임대료 인상, 건설 관련 법규 준수,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체결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사들은 오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합의안이 지역 운전사들의 생존권 보호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파업에 주목해준 언론과 관계당국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여수시가 남산공원 개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5일 여수시 문화홀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산공원 조성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을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시민 설문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남산공원은 현재 정상부 공원 조성만을 남겨놓은 상태로 개발 방향을 두고 시민들과 전문가, 시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송기근 고흥군수가 오늘 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희망찬 고흥, 잘 사는 고흥이라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송 군수는 민선 7기 4년의 정책 방향 설계와 군민화합, 통합의 밑그림,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의 시동을 올해 주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송 군수는 이어 내년을 지역 발전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농수축산업과 복지, 관광, 인구, 정주 여건 등 7개 분야 핵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올해보다 7.7%를 증액한 5,843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순천시가 내년부터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문화관광국과 생태환경센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 2일까지 부서와 인력 재배치를 마무리하고 조직 안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17개 과의 명칭과 기능이 변경되는 등 민선자치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며 자치분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이 내놓은 조직 개편안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오늘 결의대회를 통해 장서군 교육감이 정책 사업을 줄이고 현장을 지원하는 조직 개편을 공언했지만 입법 예고된 조직 개편안을 보면 특정 직렬의 입장만 반영돼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조직 개편안을 폐기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모두가 공감하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광양흥만공사가 청소년 사랑의 장학금 3천만 원을 여수와 광양교육지원청에 전달했습니다. 여수광양흥만공사는 지난해 광양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 20명에게 모두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